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남녀가 눈길 한번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그 엄격한 조선에서 사실 성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파격적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순진한 수총각 신랑과 수줍은 새색시가 긴장 속에 첫날 밤을 맞이하던 그 풍경, 상상이 되시나요? 옛날 사람들은 손만 잡아도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을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시절 안방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혼수함 가장 깊숙한 곳에 몰래 넣어준 정체불명의 물건, 온 마을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문창지에 구멍까지 뚫어야 했던 기막힌 이유까지. 겉으로는 근엄한 선비의 나라였지만 문지방 너머 안방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고 영리하게 사랑을 나눴던 조선의 진짜 밤문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단아한 한복의 선비들과 정숙한 여인들. 그 뒤에는 사실 인간 본연의 욕구에 아주 충실했던 뜨거운 밤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인터넷도 없고 책도 귀했던 그 시절,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몸을 이해하고 사랑을 나눴을까요? 오늘은 교과서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제로 겪어내신 조선의 진짜 밤 문화를 들춰보려 합니다. 특히 신랑들이 밤마다 남몰래 챙겨 먹던 보양식의 정체,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놀라운 비법들을 들으시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현명했는지 새삼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녀의 화합이 단순한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주의 음양조화를 맞추는 중대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억눌린 욕구가 원기가 되어 마을에 재앙을 내린다고 여길 만큼 부부의 결합을 가문의 번창과 직결된 성스러운 의식으로 대우했거든요.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도 인간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조상들의 은밀한 지혜,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당시 조선에서 성교육 교재 역할을 했던 그림들, 그 화가가 누구인지 아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천재 화가로 추앙하는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입니다. 두 사람이 남긴 그림 중에는 남녀의 은밀한 만남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작품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이 그림들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부부의 도리와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교과서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쑥스러운 성지식을 그림첩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해 첫날 밤에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했던 거죠.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붓을 들었다는 사실은 조선 사회가 성을 감춰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예술적 영역이자 교육적 가치로 인정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교의 엄격함 속에서도 인간의 본능을 건강하게 분출하려 했던 조상들의 유연한 사고방식, 꽤 놀랍지 않나요? 이 비밀스러운 그림첩의 이름은 운우도첩이었습니다. 구름과 비가 만난다는 뜻으로 남녀의 만남을 아름답게 비유한 이름이죠. 딸이 시집 가는 날,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이 그림첩을 혼수함 가장 깊숙한 곳에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신부는 첫날 밤 촛불 아래에서 남편과 함께 이 그림을 보며 긴장을 풀고 부부로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화첩을 구하기 힘들었던 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 어른들이나 동네 형 언니들이 불러주는 구전 가요가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상투를 틀고 관례를 칠칠 때 부르던 노래 가사 속에는 남녀가 어떻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하고도 해학적인 묘사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글을 모르는 백성도 어깨너머로 들리는 소리만으로 성지식과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터득했던 셈입니다. 성을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과정으로 여겼던 조상들의 인식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신랑 신부에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문창지에 구멍을 뚫고 지켜보는 신방 엿보기 풍습입니다. 현대인 눈에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조상들의 치밀한 안전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하던 시절이라 극도의 긴장감에 신랑이 실수하거나 겁에 질린 신부가 실신하는 돌발 사고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때 밖에서 지켜보던 어른들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면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하거나 짓궂은 농담을 던져 긴장을 풀어주는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음흉한 귀신이 신성한 첫날 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시끌벅적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벽사의 의미도 강했고요. 신방 엿보기는 사실 공동체 전체가 새내기 부부의 첫걸음을 축복하고 보호하려 했던 독특한 배려이자 마을 전체의 유쾌한 축제였던 셈입니다. 사실 이 신방 엿보기에는 귀신을 쫓는다는 벽사의 의미가 아주 강했습니다. 새 신랑 신부가 결합하는 신성한 순간에 잡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일부러 왁자지껄 소란을 피워 나쁜 기운을 몰아냈거든요. 밖에서 들려오는 친지들의 농담과 웅성거림은 당사자들에게 마을 공동체의 축복 속에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문창지에 뚫린 손가락 구멍 사이로 시선이 느껴지는 긴장의 연속이었겠지만요. 이 떠들썩한 첫날 밤을 무사히 치른 조선의 남성들은 다음 날부터 아주 특별한 비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자의 기운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방중술과 정력 비결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건강한 정력은 단순한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도이자 가문의 번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책임으로 여겨졌으니 조선시대 선비들이 밤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긴 아주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제의 미학입니다. 그들은 정액을 몸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인 정으로 여겨 함부로 낭비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수명이 줄어든다고 믿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강조하듯 10번을 관계하되 배출은 극히 삼가는 저비불설의 건강법을 실천하려 노력해. 이건 단순히 욕구를 참는 고통이 아니라 정기를 뇌와 온몸으로 순환시켜 정신을 맑게 하고 무병장수하겠다는 고도의 수양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찰나의 탐닉보다 서로의 기운을 북돋우며 건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꽤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성문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제의 미학 덕분에 조선의 선비들은 노년까지도 부부간의 깊은 신뢰와 건강을 함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밥상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기력 보강을 위해 즐겨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 우리가 복날에 찾는 보양식과 아주 흡사하거든요. 논두렁에서 흔히 보이던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 밭에서 키운 부추는 조선시대부터 남성들에게 으뜸가는 정력식품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부추는 부부의 정을 오래도록 유지해준다고 해서 기양초라 불렸는데 너무 기운이 솟아 담장을 허물어뜨린다는 뜻에서 파옥초라는 재미있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심지어 수행하는 스님들은 정신 수양에 방해가 될까봐 오신채 중 하나로 엄격히 금기시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니까요. 여기에 마늘, 복분자, 산수유 같은 천연 재료들도 남성의 양기를 돕는 자양강장제로 사랑받았습니다. 비싼 약재가 아니더라도 주변 산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재료로 몸을 다스렸던 조상들의 지혜, 정말 알뜰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성들의 비법 못지않게 놀라웠던 것이 바로 여성들의 지혜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피임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이었지만 경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지를 이용한 방법이었는데요. 질 좋은 창지나 명주실로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거나 관계 직후 소금물이나 약초를 달인 물로 몸을 씻어내는 산성 세척법을 사용했습니다. 동의보감 등에 기록된 익모초나 목단피 같은 약재를 달여 마시기도 했고요. 특히 소금물 세척은 현대 과학적 원리와도 맥락을 같이 아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현명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의 움직임과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아이를 가질 때와 피할 때를 스스로 조절하려 노력했거든요. 특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던 시절이라 임신이 잘 되는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귀숙일이라는 날짜 계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생리 주기와 배란 주기를 경험적으로 파악해 활용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익모초나 쑥을 달여 마시며 자궁의 기운을 북돋우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잠자리 방향이나 요 밑에 도끼를 숨겨두는 민간 신앙까지 동원하며 간절함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유교적 대의 명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 스스로가 임신과 출산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 했던 처절하고도 영리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현대의 가족 계획과도 놀랍도록 닮아 흔히 조선시대 사람들은 몸이 건조하게 살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사랑을 나누고 그 결실로 아이를 얻어 가정을 일구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삶의 가장 핵심적인 즐거움이니까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 긴장을 풀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챙기는 모습은 지금 우리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구가 부족했던 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서로를 대했던 그 시절의 순수함이 더 돋보이기도 하죠. 유교라는 엄격한 틀 안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은 문을 닫은 안방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더욱 강렬하게 폭발했습니다. 낮에는 눈길조차 마주치기 조심스러웠던 부부가 밤이 되어 등잔불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나누었을 그 애틋함. 사회적 제약이 많았기에 오히려 두 사람만의 찰나 같은 교감이 더 소중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뿌리내린 깊은 정이 조선의 밤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부부 금슬을 좋게 만드는 각종 민간요법이 유행했거든요. 원앙의 깃털을 베개 속에 넣어두면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다거나 목단꽃 그림 병풍을 세워 애정을 기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해 버선 코에 바늘을 꽂아두는 절박하면서도 귀여운 비법도 있었고요. 지금 보면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부부의 화합을 가정의 근간으로 여기고 소중히 관리했다는 심리적 방증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들 사이에서는 방중술을 다룬 비기나 성적 욕망을 솔직하게 묘사한 패설류 소설들이 암암리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유교적 억압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생명력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의 활기찬 이면이죠. 겉으로는 엄숙해 보였던 조선의 안방에서 사실 이토록 다채롭고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이 매일 밤 꽃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전기도 없던 깜깜한 밤, 오직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 시절의 낭만 말입니다.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없었기에 오히려 서로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의 성교육과 밤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것.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기운을 소통시키려 했던 조상들의 모습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내뱉지 않아도 은은한 촛불 아래에서 마음을 확인하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정서적 유대야말로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단단한 공동체를 지탱해온 진정한 힘이었을 겁니다.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참으로 어렵고도 귀한 일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보듬는 그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서민들이 춘하를 보고 노래를 부르며 배웠던 것은 단순한 성적 테크닉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즐거움을 찾아가는 상생의 가치였을 겁니다. 문창지 넘어 들려오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첫날 밤을 지새웠던 그 순박한 진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합한줄을 나누며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함께 하겠노라 맹세했던 그 엄숙한 의식 속에는
현대인들이 자칫 잊고 지내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영혼의 짝을 맞이하는 숭고한 과정이었기에 조상들은 첫날 밤의 긴장을 해악으로 풀어내면서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예우를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이 배려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서로를 향한 너그러운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와 함께한 조선의 은밀한 밤 여행. 어떻게 보셨나요? 겉으로는 엄격한 유교 질서에 묶여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인간적이었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역사란 왕조의 기록이나 전쟁사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촛불을 끄던 찰나의 긴장감, 대를 잇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던 안방의 풍경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민속의 역사입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이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쩌면 예법이라는 딱딱한 껍데기 안에 숨겨진 이 유연하고 해악 넘치는 부부간의 사랑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 어르신들께 직접 전해 들으신 첫날 밤 에피소드나 효험이 있었다는 기상천외한 민간요법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교과서 속 역사를 다시 생생하게 숨쉬게 만드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조선의 뒷이야기나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짝 언급했던 왕실의 밤 이야기, 조선 왕들이 대를 잇기 위해 치렀던 화려하고도 엄격한 합궁의 비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왕실의 합궁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가장 좋은 길이를 택하는 건 기본이고 문 밖에서 노련한 상궁들이 지켜보며 이제 그만 하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시간을 조절하는 등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절차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엄한 왕의 침소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흥미진진한 비사들을 가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도 조선의 선비들처럼 정갈하면서도 뜨거운 온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라이언 히스토리였습니다.